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네. 레미안 슈르. 경기도 과천시네요. 예. 12억까지 떨어졌던 게 14억 2천인 거죠. 오, 한 2억, 2억 2천 2천. 반등했네요. 네, 2억 2천이 반등했기 음. 때문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던 네. 것 같아요. 과천하면 뭐 강남 상구와 거의 뭐 어깨를 네. 또 나란히 할 수 있는 네. 경기도 중에서요, 그죠? 그렇죠. 오히려 송파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런가요? 네, 송파보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레미안 슈르 33평이죠. 33평이 이제 자 보면 12억까지 갔다가 14억 2천. 네. 그래서 12억까지 갔다가 네. 정말 한 달 사이에 2억 그러네요. 2천이 올랐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 이것도 이렇게 이제 바닥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약 보름 사이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치 대비 환산해서 보기로 보겠습니다. 네. 자, 자, 경기도 과천시로 한번 가시죠. 네, 경기도 과천. 네. 과천을 가면 자 이게 이제 송파구거든요. 네. 24.8이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 과천에 바로 이제 가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송파보다 전세가는 덜 빠지고 매매가는 조금 더 빠지네요. 네네. 네. 그리고 소득 대비 집값의 15년을 이제 최근 15년을 본다면 25.5잖아요. 네. 그래서 24.8 대비 25.5니까 조금 더 비싸다. 과천이 송파보다 약간 높네요. 네, PIR 지수가.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 송파 고점이 37.4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7.7. 네. 고점일 때도 조금 더 높아요. 네. 37.7 맞죠? 그 다음에 현재는 31.8. 현재는 오히려 좀 더 빠졌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점이 송파는 17.6이었잖아요. 네. 과천은 17.5입니다. 네. 비슷하다. 약간 비슷한데 네. 0.1 더 낮아요. 그렇네요. 네. 자, 17.5가 맞죠? 네네. 17.5가 14년 1월달.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시장 거의 바닥일 때 17.5입니다. 이거는 뭐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평균 자체도 좀 더 높은데 네. 빠질 때는 더 빠진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송파보다는 좀 더 큰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정말 더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더 잘 맞춰야 되는 곳이고 또 투자자가 본다면 오히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송파보다 과천이 높을 수 있다. 참고로 이 과천은 규제 지역에서 풀렸잖아요. 네네. 지금 강남 3구와 용산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무대를 본다면 송파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더 싸게 샀다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렇네요. 이런 지역입니다. 하락과 상승의 폭이 더 크니까. 네. 그러니까 좋을 때는 더 좋은 지역인데 나쁠 때는 더 나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영상이 유익합니다. 네. 이런 셀프 칭찬 너무 해도 되나? 네. 자, 그래서 본다면 얘가 최고점일 때가 최고가였을 때가 얼마였냐면 18.3억입니다. 네. 18억 3천. 네. 그러면 얘도 이제 48% 정도 고평가였죠. 네. 네. 그래서 적정은 12억 3천 정도가 나옵니다. 얘가 근데 아까 12억. 12억. 거의 뭐 적정. 적정보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로 본다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딱 가격에도 나오죠. 그렇네요. 네. 개별 단지 가격으로도 표가 납니다. 그랬던 것이 14억 2천. 네, 14억 2천으로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5% 곱한 겁니다. 한 18% 정도 더 올라갔네요. 진짜 변동폭이 크다는 게 딱 보인다 맞죠? 네.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또 뭐 약간 잘 됐다라는 사람도 있고 심정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재밌다라는 거는 이런 지식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다라고 한 겁니다. 이걸 또 함께 공유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였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팍 뛰게 된 좀 싸다고 느꼈었을까요? 그렇겠죠. 12억이면 좀 싸다 느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죠? 네. 근데 사실 이제 14억 2천이면 이제는 또 조금 비싼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억 대가 이제 적정이고 좀 뭐랄까 바닥 가격을 논하기에는 요 8억 5천과 12억 3천 사이 지점 그러면 한 10억 이하로 좀
10억 전후로 가야지 네.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까 실거래된 거 보니까 아까 아실에 보니까 여기 보면 12억, 12억, 12억 이 12억대 구간이 굉장히 많이 찍혔거든요. 네. 이 거래가 이제 가뭄에 비 오듯이 오는데도 12억대가 계속 찍혔는데 네. 갑자기 14억으로 찍혔어요. 네. 이 다음 거래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14억대에서 놀 건지 네. 아니면 13억에서 또 다른 실거래가 나올지 아니면 원래 또 찍혔던 12억대에 또다시 찍힐 건지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바로 너무 궁금하니까 네. 바로 가보죠. 레미안 슈르로 네. 과천 레미안 슈르 맞죠? 네. 자, 매물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33평. 자, 33평 하고 매매로 해서 가격 순으로 좀 봐야 되겠죠. 12억대 매물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럼 이런 게 거래되면 12억대 찍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근데 이게 12억대가 저층이긴 해요. 네네. 예, 저층이고. 다 저층이긴 해요. 예, 13억대야 이제 16층 남향으로. 타입이 근데 조금. 이런 걸 생각해보면 14억대 찍혔다는 것은 약간 조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조금 오바 같은 느낌도 들네요. 살짝 뭐 좀 너무 비싸게 산 거는 아니지만. 또 9층이에요 또. 네. 네. 누군가는 18억 3천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너무 좋은 급지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딱 요 가격이잖아요. 이제 지금 네네. 요 언저리 가격에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자면 사실은 요 언저리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빠진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좀 늘어나는 거지. 예. 그렇죠. 네. 실거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것들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을 그렇죠. 때 네. 그걸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정의 안이 거주지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 투자라는 게 조금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네. 요즘은 또 트렌드인 인문학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과천은 이제 보니까 이제 거의 약간 마이너스에서 조금 거래되다가 이제 지금 14억 거래된 건 한 15% 정도 오히려 고평가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매력 있는 가격은 아니었다. 정말 가격만 놓고 매력 있으려면 저는 한 10억 전후 가격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광명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시. 네. 철산 레미안자이입니다. 네. 철산 레미안자이. 자, 철산 레미안자이. 네. 뭐 요것도 너무 뭐 흠잡을 게 없지. 맞죠? 경기도에서는 그렇죠. 거의 최상급지에 속하는 상급지에 속하는 아파트죠. 네. 자, 33평이고 거래 현황 더보기에서 전월세를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13억까지 갔던 게 이제 7억 8천까지 빠졌던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7억 8천이 작년 11월입니다. 22년 11월에 7억 8천까지 갔었다가 네. 야, 근데 이게 전세가 5억 5천이니까 괜찮네. 2억 3천 갭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좀 투자처로 보고 있는 이런 데가 지금 뭐 대구 이런 데도 2, 3억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명 괜찮는데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었겠는데요. 7호선 도보도 가능하고 학교도 있고요. 네. 바로 옆에가 또 서울입니다. 네. 네. 사실 7호선 도보 가능하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와.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뭔가 나온다 또 맞죠? 네. 네. 다시. 자, 아까 7억 8천.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치로 또 환산해 봐야 되겠죠? 네. 경기도 광명시로 가보겠습니다. 광명시. 자, 광명시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와, 많이 빠진 게 보인다, 맞죠? 네. 매매 전세가 전달 대비 너무 하락폭이 큽니다. 송파가 전보다 훨씬 크네요. 네. 이게 뭐 매매 전세 할 거 없이 다 같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진짜 좀 초상집 분위기 같은 느낌 같은데. 네. 근데 투자 점수는 이제 유의에서 보통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는 이렇게 쭉 다른 데는 전세가가 많이 빠지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매가가 같이 빠지니까 올라오고 있어요, 오히려. 사실 광명시 아까 우리 철산 쪽에 인근으로 해서 뭐 재건축, 구축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확실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년을 봤거든요. 그래야 이제 2008년 이후 상승과 하락과 또 다른 또다시 상승, 이거의 평균을 잡을 수 있는데, 광명은 요래 잡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 이후 이번 상승장, 그러니까 14년 이후의 상승장에서 많이 좋아진 도시이기 네. 때문에 우선은 가면 15년으로 한번 했다가 10년으로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10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10년부터 네. 먼저 가볼까요? 자, 10년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으로 했을 때 12.8. 12.8이고 고점일 때가 19.7. 19.7입니다. 19.7. 그리고 현재가 16. 10년이 더 많네요. 이 다른 지역 대비 네. 이게 좀 많네요. 아, 우리 시드래곤님 감각이 장난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자, 고평가 16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점. 저점. 저점이 사실 요번 저점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보통 14년 1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때 오히려 광명은 좋아지니까 조금 간담았죠. 그렇죠. 네. 네. 8.9. 네. 사실 광명 역세권 말고는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원도심 개발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계속 좋아질 지역입니다. 그렇죠. 광명시는. 네.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9가 이제 좀 접점 지역, 저점 시점인데, 역시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데가 우리는 흔히 천지개벽 같다.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후반장이, 요 후반이 엄청나게 맞죠. 오르는 요 전반보다도. 네. 예. 결국 이제 이 부동산은 사실은 우리가 도시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 여기는 사실 코로나 거품이 없었어도 우상향을 쭉 할 거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본다면 얘가 가장 비쌀 때 13억 5천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됐던 거는 7억 8천. 7억 8천. 네. 자, 그래 보면 확실히 그래. 좀 싸 보이네요. 네. 네. 확실히 이제 우리 송파, 과천 이런 데 대비 마이너스가 두 자리대까지 간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간 거고 지금 요게 얼마다 이제 아까 8억? 9억. 9억이네요. 9억. 9억으로 가겠습니다. 9억. 갑자기 훅 뛰어버렸어요. 네. 가면 이제 적정 정도. 그래서 역시 이제 적정 정도로 왔다. 그렇죠. 이게 뭐 완전 오래된 구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7호선 도보권에 네. 서울 인접하고 네. 뭐 한 7억 이런 거는 조금 좀 싸다고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7억대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를 봤을 때 네. 2억 3천 갭? 이래 됐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도 계속 하다 보니까 감각이 네네네. 이렇게 그냥 안 찍어봐도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확인 작업. 내 감각만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감각만 믿고 판단해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래 보니까 이제 13억대 갔던 게 7억이 가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가 우리 뭐 우스갯소리에서 잠깐 봤던 네. 아파트가 한 9억 갔던 게 6억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보면 어떻게 보면 13억대 갔던 게 7억대 가는 게 훨씬 많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갭 차이는 오히려 비슷하고 네네. 2억 5천대 네. 이렇게.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또 뭐 광역시와 경기도 뭐 수도권이지만은 그래도 또 에너지가 수도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광명시가 갖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비벼볼만 하죠. 그렇죠. 시장 사이클은 또 이제 대구와 수도권 좀 따로 별개로 네. 이렇게 같이 각각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입지 대비 가치 그리고 그렇죠. 가격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이거는 준서울입니다. 네. 광명 그리고 뭐 안양 이런 데는 그 준서울이죠. 과천 그렇죠. 네. 이런 데는. 그래서 과천이 역시 이제 약간 마이너스 때 갔다가 적정 정도로 왔다. 네.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가장 저점일 때가 마이너스 30%잖아요. 6억대. 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한 8억 7천이고 6억이니까 한 7억대 전후까지 간다면 네. 우리가 가격으로 좀 바닥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지금 가격만으로는 그렇죠. 뭐 바닥을 말하기에는 약간은 이제 섣부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달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한 달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가 분석 많이 해드릴 테니까 네. 한 달 동안 저희 영상 계속 보시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이제 나오네요. 본격 반등이 아닌 데드캣 바운스다. 일시적인 반등이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여전히 금리도 높고, 그렇죠. 예, 그리고 DSR 규제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요 반등 시점 있죠. 요 서브프라임 이후 반등 시점. 요 때는 요 광명은 움직임이 좀 덜한데,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요때 있죠. 요때 빠졌다가 네. 다시 올랐다가 빠지잖아요. 네. 요거를 밑에 거를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지는데, 네. 요때가 뭐냐면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외환위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사실 요때 집값도 비싼 편이었거든요. 요때 보면 비싸다고 빨간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네요. 네,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어쨌든 요때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규제를 완화를 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강남 3구 외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죠. 네네. 2008년 11월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23년 13 대책에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을 제외하고 해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요때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쭉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지금 낮추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미국 금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여전히 오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게 첫 번째로 다른 부분. 네. 두 번째는 요때 당시는 DSR이라는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DSR이라는 규제가 박근혜 정부 때 나왔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말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DSR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부족한. 그렇죠. 그런 경험이 상당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뭔가 연착륙을 바라잖아요. 정부는. 네. 바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하락세, 이 급락은 너무 많은 또 급등도 부작용이 크지만 급락도 부작용이 크거든요. 그러면 좀 안정적인 연착륙을 좀 바랄 것 같은데 이 DSR에 대한 규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과거의 반등과는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또 뭐다? 지금부터 한 달간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강의도 하고 조금 더 많이 임장도 다닐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 움직임은 사실 현장을 가봐야 알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제목 옆 더보기, 우리 유튜브 제목 옆 더보기 보면 우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네.